오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공천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한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근간에 들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체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선거를 승리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국민이 선택했나? 국민이 왜 선택했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 중에 왜 그 윤석열 정부가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사라든가 판사, 법무부 장관, 검사라든가 판사, 검찰총장 이런 사람이 어떤 민간의 과정을 한 10년 정도 거치지 않고 현직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판검사들이 민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년 이내에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국민들이 간섭적으로 관례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사나 검사에서 그 선출직으로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는 중립적인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선출직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판결이라든가 검사의 어떤 기소 부분에 있어서 법의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아주 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강도를 했다든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의 사진이 나오면은 그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을 동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가장 썩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로 판검사가 현직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불법적이고 너무나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은 위안부 그 대책위원회를 하는 윤미향의 범법 그 판결에서 실형이 나왔고 송영길이 구속이 되었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지금 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국, 송영길이 돈을 뿌렸던 그 민주당의 사무부 총장 했던 그 여자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의 노트에서 나왔던 51명의 명단, 그럼 100명 정도가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의 문제, 건설교통부 장관의 그 부동산 투기, 그리고 그 대통령에 있던 문재인의 농지법 위반, 온통 국민들은 법을 지키라 하면서 그 집행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은 하나도 법을 지키지 않고 당대표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법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진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시켜서 그거를 척기를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불법성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척결해달라, 청소를 해달라 하는 시대정신 혹은 시대적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년여를 지나는 동안에 윤석열은 그 어떤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이에게 기대했던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이유로 지지를 받고 있나?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적인 이유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대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좀 청소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의 어떤 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시대정신, 정치적인 시대정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째로 가장 한동훈의 인기적인 요소는 댄디하다, 스마트하다, 신사다운 그 어떤 외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외모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좀 통통 튀는 듯한 튀는 듯한 어떤 가벼움이랄까? 스마트. 그러니까 좀 스마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말한 가벼운 느낌 속에서도 플러스 여기에 또 어떤 뭐냐면은 그 발언 같은 데서 발언에서 빈틈 없는 거, 빈틈이 없는 게 있습니다. 실력이 쉽게 말하면 실력이 있다. 가벼우면서도 그 어떤 실력이 있다. 무게가 있다. 신뢰, 무게 혹은 신뢰가 있다. 가벼우면서 신뢰가 있다. 세 번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에 대한 기대를 한동훈이한테 이전된 거예요. 한동훈에게 전이된 겁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 정부의 부정불법 행위를 척결해달라 하는 거를 윤석열이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특히 영부인이라는 김건희의 은행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외모에 드러나듯이 푼수입니다. 푼수. 외모에 막 덕지덕지 모든 것을 치중을 해가지고, 물론 내적으로도 충분히 성숙이 돼 있을 겁니다만은 외모에서 비치는 세련됨에 비해서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본래 문재인 정부의 김정숙이 같이 생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처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어떠냐면은 외모의 세련됨에 내면의 그 미성숙, 이 언밸런스가 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외모의 세련됨조차도 어설프게 보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의 시대에 그 김정숙은 내면으로도 미성숙했지만 외모에서도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저분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사는 아무 그게 없다. 질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비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못생기고 밉다 이건데, 이 지금 김건희는 미운 건 아니에요. 미운 거는 아닌데 덜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내면의 미성숙이 외모의 세련됨을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련된 그 자체가 미성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김건희의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국민들 심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외모의 세련됨과 내면의 미성숙이 합쳐져 가지고 그 언밸런스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리스크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시대 정신,
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대한 기대가 실천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검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두 가지예요. 또 검사냐? 또 검사냐? 이런 위기. 하나는 또 하나 검사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든지 지지받는 이유를 지지를 확대 재생산하자.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나 지금 한동훈이에 대한 그 배팅, 한동훈이의 등장은 50대 50으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된다. 근데 이 성부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80%의 성률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의 수익을 갖는다 하면은 20%의 성률을 가지고 80%로 간다면 4배의 수익을 얻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한동훈이에 대한 등장은 확대 재생산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은 80%에서 10%가 오르면은 거의 성률은 확보되지만은 정체가 돼버려요. 그러나 바닥 20%에서 위험을 안고 시작해가지고 조금 성부를 내게 되면은 갑자기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달아오르는 겁니다. 뭐 야구라든가 그 어떤 그 축구 같은 경기에서 역전승에 4대2에서 4대3이 되면은 굉장히 긴박감이 있고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그 여론이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현재 뭐 다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야 되느냐,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어야 되느냐, 공천심사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명분론적인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징적인 인물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징성을 높이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장은 실무형, 세 번째, 공천관리위원장은 중립성, 이것을 중요해야 됩니다. 이 정의감.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상징성은 그 삶의 궤적이 정치적인 사람. 삶의 궤적이 정치적인 사람. 그럼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은 대쪽 같은 사람, 대쪽.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순재 이런 사람을 세우자.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런 큰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선거 체제니까. 그런데 선거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크게 할 일은 없으니까 실무형을 상징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 발상의 역발상으로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순재 같은 사람을 세우자. 그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나 실무형, 보통 그 선거에서 보면은 도리어 선거관리위원장을 그 상징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실무형 한동훈을 선거관리위원장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선거대책위원장이든 저는 이 조금 젊고 지금 현재 50대 초반으로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지금 고만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선수가 많아도 정청래라든가 또 물론 더 나이가 많지만은 지금 50대에서 지금 한동훈이만한 국민을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무형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아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또 조금은 그 대쪽 같은 느낌이 있는 그 대법원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그 법조계 검사라든가 여기는 검사가 좋아요. 검사.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대쪽 같은 사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정치가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서로 중앙 집권이 강해지고 당 대표라든가 그 어떤 그게 구심력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대쪽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류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금 인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실무형은 한동훈으로 가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동훈이의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그 국회의원 총선은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검찰총장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어떤 시대정신, 지난 정부에 대한 불법과 과오를 밝혀내달라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엮여 올라오니까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 부정과 정의라는 어떤 프레임을 철저히 갖추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한동훈이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여러 가지 선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추측입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가 승리할 확률이 많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없었던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든 선거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떤 경계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전자시대로서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조작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은행 계좌를 띄워놓고 자기들이 만드는 은행 계좌를 띄워놓고 그렇게
그 가짜 계정으로 그 어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어디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라가 좌파들이 구석구석에 진지를 털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 결과가 밝혀지고 나면은 예전처럼 4.19 때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반동가리가 났어요. 좌파 우파로 내기 때문에 선거가 만약에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은 좌파가 일어나면 우파가 국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서 저 생각을 유튜브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전에 실천을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